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는 또 한 번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으면서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에 힘을 실었는데요. 과거 정 전 실장의 집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집으로 오랬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몸을 들고 5층까지 바로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행적이 우리니까. 이게 CCTV가 입구에 딱 있습니다. CCTV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요 주변에 CCTV가 널려 있어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옆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네, 과거에는 집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일단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일단 집에 있는 구조까지 그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더라. 뭐 소파가 어디에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돈다발을 들고 갔고 그때 주었다는 게 3천만 원 아닙니까? 네. 갖고 그거를 소파에다가 이렇게 쏟았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저게 이제 뭐 선서를 하고 하는 법정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직접 경험,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판사로서도 저 부분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아주 저는 자연스러운 증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관님? 일반적으로 이제 범행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부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의 어떤 반대적인 있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만약 정진상 실장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집의 구조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뭐 CCTV 얘기하는데 CCTV는 지엽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CCTV는 어디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엘리베이터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 앞이랄지 뭐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은밀하게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집의 어떤 형태, 거기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거 자체는 사실은 소설처럼 지어낼 수 없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집 구조가 틀린다랄지 네. 문제가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죠. 네. 문제가 되니까 이제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 아까 서영교 의원은 CCTV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는 첫째 얘기고 네. 저는 또 한편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정진상에 대해서 김용에 대해서 왜 방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돈을 받은 걸로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옹호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왜 정진상하고 김용이 돈을 안 받았다고 막 여러 가지 정황하면서 안 받은 것을 왜 민주당이 방어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최고위원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해서는 최측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아니 않을까. 근데 최측근이다 할지라도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결고리가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범죄를 비호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여쭤보죠. 범죄를 민주당이 비호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김용, 정진상 두 분을 이렇게 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자체가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엮으려고 하는 거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지금 뭐 유동규 씨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네.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의 재판을 보면 재판장에서요. 그 재판부에 주신 판사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동규 씨에게.
확실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라. 그리고 검사 측에서 질문하면 유동규 씨는 확실하게 대답하고요. 또 저쪽 반대편 김용축 변호인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재판부가 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진술에 대해서 여전히 재판부는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재판 과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전 실장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진술은 구체적으로 집에 대해 가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네. 재판부는 그런 구조 이런 부분보다는 과연 유동규 씨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이게 조금 너무 좀 믿지 못하는 앞뒤가 안 맞느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 이게 뭐 쇼파에 돈을 쏟았다 해서 이 자체가 뭐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확정하는 것도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이 돈을 쏟았다, 3천만 원을 줬다라는 증언 말고도 또 다른 폭탄 증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에 도전했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이 거짓 정보를 주면서 한 언론 매체에 오보를 유도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였습니다. YTN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기사화하게끔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유동규 씨에게 전달을 합니다. 신영수 후보, 당시 함께 선거를 했던 국민의힘 쪽 후보인데요. 신영수 후보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라는 내용을 YTN을 통해서 선거 전날 대응하지도 못하게 선거 전날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들은 유동규 씨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를 전달했죠. 그래서 유동규가 김만배와 상의를 했고 남욱을 통해서 YTN 보도를 유도했고 실제로 YTN은 뭐 이걸 검증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적어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날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 이후에 정진상 실장의 대응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유동규 씨가 남욱 씨가 저한테 일단 기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 바로 직전에 터지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최고다, 아주 좋다, 마음에 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유동규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 시장도 이 YTN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가 전달됐던 것이고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아니다라는 게 팩트인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공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기본적인 문제점은 저 공작을 한 사람도 문제고 네. 그런 언론 공작에 동조를 해서 YTN의 기사를 썼던 기자도 문제고 뭐 그 기자는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 유동규,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재명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협력을 했고 뭐 2014년 6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재선에 이재명 시장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의형제까지 맺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런 진술을 법정에서 하는데 실제 YTN에 보면 그날 똑같은 보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조사까지 아마 검찰에서는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역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에 신뢰가 간다. 아마 저는 법정에서도 네. 그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랑 정진상 실장, 남욱 변호사 그리고 YTN의 아마 그 기자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자 말고요. 그 기사를 쓰도록 지시한 기자가 지금 천화동인 7호의 예. 아마 소유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언론을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재선에 당선되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굉장히 유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네. 이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다 맡아가지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 전 본부장 어제 재판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선거를 도울 때 댓글 작업도 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댓글 작업들을 한 겁니까? 이제 저런 내용들이 아까 YTN 관련된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댓글 내용들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호적인 댓글들을 이제 많이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YTN에서 예를 들어 그 형수 욕설과 관련된 거 오면 형수 욕설을 저게 할만하다랄지 아니면 그것을 옹호하면서 저것은 오히려 형수나 동생이 잘못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정진상, 김용관은 의형제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김만배 씨와 의형제 맺으면서 이제 사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 또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인맥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 YTN 기사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이제 배모 씨를 통해서 YTN 기사를 썼고 그 당시에 A 씨라는 기자가 썼는데 마치 검찰의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항의하니까 그걸 입건으로 바꿨다는 거고 또 언론 보도에 하면 그 기자가 그 배모 씨를 또 100만 원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어떤 선거와 관련된 개입을 한가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의 김용보다는 못하지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마 판단할 때 충분히 이런 걸 다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하면서 공보무를 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네. 네,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요. 선거할 때는 또 공보무 했는데 꼭 전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좋지는 않죠. 저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를 해서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들은 불법에 가깝다고 네네.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유동규 씨가 내가 이만큼 가깝다. 그리고 내 진술이 신빙성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사건과는 조금 더 무관하게요. 근데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모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같이 말하자면 오랫동안 친분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따지고 보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분이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모시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언론 작업을 하는 게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인맥들이 많고. 결국에는 정진상 전 실장은 김만배 씨는 아무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유동규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유동규가 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그 사건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짓 보도, 가짜 뉴스 생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건과는 별건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가까웠다 그리고 아주 친했다. 의형제에 가까울 정도로 의형제로 묶일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얘기를 법정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댓글 작업까지 이들이 함께 했던 건 바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좋다. 우리 의계투합 한번 하자. 도원결의 할 때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 쌍방울 그룹이 벌였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왔던 계속 일관되게 모르쇠로 답했던 안부수 아태업 회장이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 저랬던 사람이 입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태업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이가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 찾아와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거짓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혼자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바꿔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술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자,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안부수 아태업 회장이 마음을 고쳐먹은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통화 장면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재명 방북 희망 친서를 본인이 2차례나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례까지 전달했다 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2번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안부수 회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그 현장에 늘 함께 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진 나온 거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북한의 송명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그 사진에도 그 한쪽 구석에 보면 안부수 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이 그 현장에서 목격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자기 구속되기 전에 안부수 회장한테 가서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이유가 그만큼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허위 진술을 해왔다가 네.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본인이 한국에 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까지도 다 진술을 하니까 자기 혼자 부인한다고 지금 되는 일이 아니거든.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국 선양에서 네.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본인이 보고 느낀 그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범죄 혐의 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 김성태 회장과의 통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적극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통화를 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안부수 아태업 회장도 봤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얘기도 이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화영 부지사와 같은 맥락에서 말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혼자서 이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김성태
회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지금 너무나 검찰에서 자세하게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덮여질 수 있는 범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의 정원과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보세 회장도 이제는 계속해서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걸로 해서 입장이 선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